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짜한 뉴스 시간이에요. 자, 오늘의 국제 뉴스 살펴보는 날이죠. 자,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예, 감기 추워져요. 조심하세요. 아니, 근데 교수님 오늘 그 왜 막대 과자 데이라고 예, 예. 젊은이들이 막대형 초콜릿을 막 선물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시는데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혹시 받으셨나요? 네. 그러셨군요. 아니 근데 사실 11월 11일이 그 우리나라 특히 부산에게 아주 그 의미 있는 세계적인 기념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오전 또 11시에 묵념 사이렌도 울렸었는데 이 소식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예. 오늘 11월 11일이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Turn Toward 부산 날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부산을 향하여 돌아서서 묵념하라 하는 그런 날이죠. 6.25 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전 세계 22개국의 참전 용사가 잠들어 있는 우리 대연동 유엔 묘지가 위치한 부산의 유엔 기념공원을 향해서 네. 돌아서서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이 묵념하면서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 행사는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고 캐나다 출신의 참전 용사인 빈센트 커트니 씨가 2007년에 대한민국 유엔군 묘지가 있는 부산을 향해서 1분간 묵념을 하자 이런 네. 제안을 실시해서 시작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로 이렇게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념식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 황기철 보훈처장 그리고 라미레스 콜롬비아 부통령도 왔고요. 영국과 주요 주한 외교사절 그리고 참전용사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전에 대연동 유엔 묘지에서 유엔 기념공원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시면서 이 자유와 평화를 살아가는 전 세계인이 동참하는 세계 행사다 하셨는데 네. 부산 사람으로서 가슴이 또 뭉클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럽니다. 그런데 그 6.25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턴투워드 부산을 세계인이 기념을 한다라는 이 대목에서 네, 네. 6.25가 남북한만의 비극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올해로 71도를 맞은 6.25 전쟁의 그 자초지정에 대해서 우리 기억이 좀 희미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그렇죠. 우려가 있기도 한데요. 네, 네, 네. 사실 6.25 전쟁은 해방 후에 공산주의와 자유민주 진영으로 양분되어 가고 있었던 국제사회에 남북한이 이렇게 편입되어 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기습 침략으로 발생한 내전으로 시작한 네, 전쟁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많은 국가들이 참전해서 싸운 세계대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장만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유엔군 깃발 아래서 전투병을 파병한 우리의 16개국 그 유엔군이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의료 지원을 했던 6개국 그리고 물자나 재정 지원을 한 국가가 39개 나라에 네. 이릅니다. 그래서 네. 모두 합치면 대한민국 편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61개국 국가가 함께 싸웠던 그런 네. 전쟁입니다. 네. 북한 경우에는 옛 소련하고 중국 외에도 동유럽 공산권 국가 한 8개국 정도가 같이 북한 편에서 싸웠었고요. 네. 현재 대연동 유엔 기념공원 안에 위치한 유엔 묘지에는 22개국의 그 참전 희생자 네. 2,311위의 유해가 잠들어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연로한 해외의 그 참전 용사들 가운데에서 한국에 묻히겠다 이렇게 소원하시는 경우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네. 안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장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유엔군 묘지는 전 세계에서 사실 우리 부산에만 유일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묘지의 소유도 유엔의 유엔 묘지 국제관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부산이 자유와 평화의 성지와 같은 곳이라는 것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네. 나아가서 세계 속의 부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이 좀 애살맞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엔의 성지 부산으로 오라 뭐 이런 정도의 네, 뭐 네. 관광 뭐 상품 같은 것들도 네, 네.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전 세계인이 정말 이 전쟁의 폐해와 그리고 또 평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산에서 네, 그런 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그리고 교수님, 왜 중국과 미국이 또 최근에 여러 분야에서 갈등 충돌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가운데 또 기후 변화에 대응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라는 네네네네. 보도도 있던데 네네네.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현재 영국의 북부에 있는 스코틀랜드 수도지요. 글래스고우에서 제26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내일 폐막을 하는데 이걸 앞두고 어저께 미국하고 중국 대표자들이 2020년대 기후 대응 강화에 관한 미중 글래스고우 공동선언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5일에 사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 사이에 처음 있는 그 정상회담 화상이지만 네. 개최를 앞두고 좀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전문가들 해석도 있기는 하는데요. 네.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이 2035년까지 전력 분야에서 탄소 오염 제로를 100% 달성한다는 기존의 목표를 재확인하고요. 중국도 15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그러니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석탄 소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가속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또 내년 상반기 중에 미국과 중국이 공동회의를 개최해서 화석 에너지 그리고 또 폐기물 산업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배출의 측정 그리고 감소 그런 문제들도 중점적으로 네. 협의하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기후 변화는 미래 세대의 행복과 연관된 그 인류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차이점보다는 합의할 점이 더 많다. 뭐라고 이렇게 중국 측 대표가 강조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살짝 좀 기대가 되는 것이 미중 간에 이렇게 좀 협력을 하다 보면 네네. 다음에 조금 덜 충돌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미국과 중국의 충돌하고 갈등하는 것은 어떤 특정 구체적인 현안 문제라기보다는 네. 지구촌의 주도권을 놓고 싸우고 있는 좀 구조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간에 분명한 승패가 날 때까지는 네.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다만 기후변화처럼 이런 문제처럼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네. 그런 부분에서는 협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협력하는 가운데서도 서로 이익과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 그건 또 수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네. 기후변화하고 관련된 탄소나 메탄가스 배출 감축하는 거는 각 그 여러 국가의 산업이나 경제적인 특성에 따라서 상당히 그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선진국보다는 기술과 자본이 좀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좀 더 고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중국이 탄소와 메탄가스 배출의 급감을 약속을 하고 또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은 그동안 세계 경제가 지구촌화되가는 그 과정에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글로벌 공급망을 이렇게 네, 재편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과정에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여러 나라들이 중국과의 의존율을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네. 그래서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해서 미중 간에 협력하는 모습 속에서 특히 중국이 진짜로 탄소하고 메탄가스 배출을 아주 현격하게 줄일 때 이게 우리 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요즘 그 요소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비슷한 겁니다. 해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